조금만 찍으셔도 돼요.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도 의원님께서는 상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안군식지 관련 태안군의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전재욱 의장님의 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욱 의장님께서 대표로 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의회 의장 전재욱입니다. 먼저 태안군의회가 밝고 희망찬 이야기로 2025년도의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9일 태안군청 중대회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중 가세로 군수의 돈 없는 비난 발언에 참담함을 느낀 바 6만여 국민 여러분께 우리 태안군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심의, 의결권을 연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가세로 태안군수의 언행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명징하게 담고 있는 근원적 권한이며 6만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함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제도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태안 소식지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의회를 향해 극악한 폭거, 쿠데타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일말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언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태안 소식지는 군수 개인의 것도 공무원 단체의 것도 아닌 혈세로 발행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어떠한 편견이나 편가름도 없이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에서 빚어지는 공감의 지면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태안 소식지는 이 원칙을 저버린 후 일방적인 군수의 입장, 집행부의 견해만을 강변하면서 끝없는 분란과 반목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태안군의회는 이런 파행과 비정상을 개선해 소식지 본연의 의심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대안을 전혀 마련하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의회는 부득이 예산 삭감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세로 군수는 집행부의 의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대의의 의사를 제시하면 된다고 쉽게 말씀하셨으나 그 대의의 의사에 귀를 기우신 적은 없었습니다. 의회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을 하는 협의체 기구입니다. 태안군 소속 개별 의원들이
의사협의 과정에서 표명한 찬반 의사가 의회 전체의 최종 의결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기자회견 중 의회 내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의 수를 각각 4명, 3명이라 군수가 단언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인원수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단순히 편가르기식 접근이라고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편가르식 접근은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의회 내부의 분열마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찬반 의원에 대한 뜬소문은 예산복구대책위원회를 통해 더욱 확산되고 있기에 염려가 큽니다. 최근 예산복구대책위원회의 시의차장에 4분의 의원님 성함을 게재하며 지역 갈등의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근거 삼아 그분들의 성함을 게재한 것인지 대려 묻고 싶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으로 사회 분란을 조장하는 것이 예산복구대책위원회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결여된 집단 행동이며 의회에 대한 존중은 전무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예산복구대책위원회의 일련의 활동은 태안 소식지의 재발간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 내 불안과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회 역시 그 누구보다 태안 소식지의 발행이 이어지길 바라는 입장이므로 단순히 중상모략식의 흑색 선전과 원색적인 비난을 즉시 멈춰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의회가 반대를 하면 그 반대 사유를 점검하고 다각도의 소통과 설득, 개선안 마련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군수와 집행부의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간 침묵으로 일관해놓고는 이제와 의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자문기구인 태안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앞세워 사실관계에 대한 날조 및 왜곡도 모자라 특정 의원들을 거명하며 모욕주기를 일삼는 가운데 여론조작에 나서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판단됩니다. 나아가 태안소식지 예산의 복구를 부르짖는 예산복구대책위원회의 규탄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점에 대하여 집행부가 직접 바로잡길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 주체가 의회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와 주민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태안 소식지 예산의 재편성과 편집 방향에 대한 전면적 검토의 행식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행부가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의 예산 삭감이란 피상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는 소모적인 감정 다툼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태안군의회는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을 전합니다. 태안군수를 비롯한 예산복구대책위원회는 돈 없는 비난과 무책임한 선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고합니다. 태안소식지 편집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한참 벗어나 집행부의 행동대장으로 계속해서 의회의 명예를 폄훼한다면 더는 좌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연의 역할과 업무에만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체감하시겠지만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및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및 서민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많이들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절실한 것은 반목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소통이며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한 사회 안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장을 비롯한 6분의 동료 의원들은 2025년 을사년에도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여러분. 예,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뉴스 이남열 기자입니다. 23년도 연말에도 그 전내 치매노인 그 사회분들에게 기저귀 공급해주던 월 25,000원 상당의 기저귀가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그 다음해 연도 24년 2월달에 제가 군수님한테 감독 부탁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추경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치매노인 기저귀 공급이 다시 원활하게 이제 바뀌어지고. 이 태안군 소식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게 좀 그 지난번에 김영태 의원님하고 문자로 주고받았는데 이 가세리 군수가 지난 기자회견에서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 수를 각각 4명과 3명으로 단언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여기 써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김영태 의원과 문자 주고받은 내용에 김영태 의원님께서 뭐라 했냐면 예결위에서 신경철 박용성 의원은 반대했습니다. 의장은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이번 결정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 전액 삭감에 찬성한 4명이 문제지요라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가세로 군수하고 김용태 편집위원님하고 이 반대하신 4명에 대해서 뭐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의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명과 3명이라는 거는 그냥 추측으로 얘기하신 거고요. 그러니까는 본회의장이든 어디든 무기명 투표를 전자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리고 최종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삭감으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의장인 제가 망실을 두드려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전체 의원님들의 최종 7분의 의원님들의 삭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태안군 소식지 관련해서 지금 관내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집행부 논의를 해가지고 뭐 가세리 군수 소식지나 가세리 군수 변론지를 만들자고 해서 뭐 집행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좀 이렇게 참관을 해보자고 제가 논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태안군 소식지를 대신할 수 있는 소식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이게 태안군 소식지가 지금 뭐 너무 정략적으로 이렇게 뭐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반면에 많은 국민들께서 혼란이 가중돼가지고 본 기자한테 너무 많은 제보가 오다 보니까 제가 집행부 논의해서 뭐 가세리 군수 소식지나 가세리 군수 변론지를 하나 참관할 건데 참관하자고 제가 제 건의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한데요. 저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지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해 주시면. 로컬투데이 최종환 기자입니다. 지금 242개인가 243개 그 기자체 중에서 소식지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현재 태안군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통 33년 이상의 전통에 대해서 쭉 모든 지자체들이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그 태안군 소식지와 최근 인근에 있는 지자체 소식지를 비교 분석 해보셨는지, 가령 뭐 우리 그 태안 소식지와 인근의 다른 지자체 소식지의 질과 양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 이런 것들, 그 예산도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 이번에 삭감한 게 2억 3천 되지요. 2억 3천 돼요. 그러면서 한 50페이지 정도 이렇게 아마 실적으로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은 2천만 원 가지고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또 주변에 전기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집행부하고 사전에 좀 교육 좀 하시고 그런 과정을 좀 거쳐가지고 합리적인 좀 대안을 만드시고 개선 사항을 반복해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전형적인 거 아니냐 이박이 삭감해버리면 그런 그 지적도 있는데 이건 첫 번째 정리해서 주변하고 이 주변 인근 지자체들하고 지적, 양적, 금액적 이런 것을 비교해 보셨는지 저는 묻고 싶고 두 번째는 현재 드린 말씀처럼 개선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 얼마나 하셨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혹시 김영희 의원님 다른데 어디 하시나요? 마이크 좀. 이쪽으로 잘 바꿔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딴 데보다 너무 비싸면 예산을 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절감해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삭감을 버려야 되는데 전액 삭감이라는 건 다분히 좀 감정적인 면도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있어서 속 시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나? 예, 지금 배터리표처럼. 그냥 육성으로 예, 육성으로 말씀하셔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어요. 예, 다른 지자체 모니터링 했고요. 제가 모니터링한 곳은 이렇게 편향되게 기재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의정 활동을 통해서 꾸준하게 소식들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심사 바로 전날에도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제출을 요청을 했고 그때 그 바로 전날 관련 도서장이 와가지고 그동안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작성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회의사항 편성 끝나고 12호를 발행하면서 역시 회의록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신하영 이영철 기자인데요. 여기 기자회견에 보면은 집행 갈등 더 이상 국민들은 원치 않고 태양도시 개발을 위한 군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를 기록을 하셨는데 여기다가 인쇄를 하셨는데 우선은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가 어떤 기업화 있어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 부재라든지 서로의 인식에 어떤 대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몇 가지 있지만 일단은 예산 삭감이 발행이 멈춘 상태인데 일단은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제 추경을 또 통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할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회의 입장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 예산 추경을 편성할 때 어떻게 또 모션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어떤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장이셨던 박선희 의원님께서도 기자 인터뷰에서도 그 전에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재검토와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이래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됐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다라는 그런 얘기하고 또 그 의향도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어떤 시위적인 그런 바깥에서의 활동이 먼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려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기적인 바깥의 활동이 지금 복구위원회 지속되고 있다. 예, 복구위원회 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지양해달라. 지향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과 협력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결코 일회 추경 예산 편성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유시수 김덕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권과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많이 나온 말이 아시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급진적으로 이제 발행을 결국에는 이후에 재발간을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몇 달간은 표시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보면은 논문이 근대과학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좀 커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른 뭐 이를테면 집행부에 대해서 뭐 뭔가 또 다른 지적을 하고 싶어서 혹은 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걸 했는지에 대한 좀 정확한 이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문리 근대 하나 갖고만은 예 말씀하세요. 예, 김영인 의원입니다. 그 동물리 근대 한옥 이 부분이 불거져서 제가 지난주에 이 태안신문과 태안미래신문에 기고를 했고요. 아까도 우리 기자님 질문에 답변 드린 것처럼 이 소식지 관련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왔고요. 제가 기억을 다 더듬질 못해서 최근 3년 발행된 태안 소식지를 리서치를 다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주장, 그러니까 특히나 뭐 동료의원 오르발언 이런 부분 역시도 집행부의 주장만을 게시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행부한테 집행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싶으면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똑같이 게재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우리 독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동료인 역시도 마찬가지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왔고 그러던 차에 2024년 1월부터 좀 변화를 줬습니다. 태안 소식지가. 그런데 7월부터 다시 또 그 지난해 하던 2024년, 2023년, 여기 2022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는데 23년, 21년에 하던 행태를 또 계속 반복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편향되면 안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신호를 줬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럼 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삭감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보시는지. 저희는 집행부한테 그동안 충분하게 집행부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실제로 편찬위원들의 편찬을 거쳐서 결국엔 집행부에 또 다시 한번 검토를 거쳐서 소식지가 많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편찬위원들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것도 또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편찬위원회 우리를 넣어달라. 당연직으로 한두 두세 명 이렇게까지 굳이 꼭 절판을 안 시키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게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시대 백다현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느낀 가장 큰 특징은 기자회견은 초당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 김기두 의원의 상중이라고 그러셨지만 이 기자회견과 뜻을 같이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보면 이 가세로 군수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요. 그 태안군 의회 네 분의 더불어민주당 군 의원님 다 계신데 다 반대편에 서 계시거든요.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님들께서 결정적으로 이 편에 서게 될 어떤 순간이 있으면 그 가세로 군수님의 그 의견과 완전히 반대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태양의 부의장 박용성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자회견을 갖게 된 동기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이 삭감되고 또 그거를 또 되살려달라 이런 차원의 문제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일련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자체가 물론 뭐 화가 나고 격양이 되면은 어떤 말도 할 수 있다라고선 치지만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그 의회에 그 일련의 이런 문제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수가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 의회를 예산을 삭감한 문제를 떠나서 의회에 대한 그 존중이나 존중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회에 대한 의회가 있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계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도저히 당을 떠나서 이 기초의회가 뭡니까? 당으로 이루어진 그 기초의회가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1년에 건의안도 촉구결의안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의회나 일반적인 부분은 당을 공천에 대한 부분을 배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고 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거지 무슨 초당적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의회가 있어야 될 존재 가치에 대한 문제, 집행부를 떠나서 우리 태안군에서 그런 부분들이 인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합뉴스 정인덕 기자인데요. 아까 그 추경 관련해서 박다리 의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집행부에서 추경을 올릴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하고 그리고 우리 소식지의 편집 방향은 어때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대한군의 박선희 의원입니다. 저희 소식지는 행정이 말할 때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사항을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소식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식지에 관련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저희들이 제시했고 또 국민의 선택은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을 근거한 내용들이 게재가 되어서 전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군수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거짓이 또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을 인정하고 태안 주민 앞에 내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왜곡되게 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제 태안 소식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사실에 근거한 태안군의 모든 사안들에 솔직하게 사실을 근거해서 게재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다라고 이제 군수께서 표명을 하시면 저희도 추경에는 그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이 태안 소식지가 이장님들이나 각 단체장들에게 배부가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 소식지를 잘 보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이장님들 중에서도 이 예산은 정말 삭감을 잘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보장하라. 사실을 근거한 내용들을 게재해서 발간하라. 두 번째, 이렇게 현장에서 이 소식지를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다른 대안들이 현 시대에 맞게 나와야 된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예결 심의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을 가지고 온다면 저희 또한 추경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과연 이 소식지 발간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간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반드시 그 대안을 가지고 올 것이고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는 군수가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인정하시면 하시고 추후에 정말 사실을 근거한 내용들을 게재해서 발간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쿠키뉴스의 이인성 기자입니다. 집행부가 이제 그 의회에 그 보여주는 그 아까 어떻게 보면은 절차인데 그 내용 중에 의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선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찰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과 같은 것도 생각을 하시나요? 국민 앞에 하셔야 되겠죠. 어차피 그렇죠. 의원님들은 국민을 대표로 해서 그렇죠. 선출된 네.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사실을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정하실 건 하시고 앞으로는 국민 앞에 사실을 게재해서 국민의 알 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폭을 넓히겠다. 그래서 태안군 행정을 함께 가겠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반드시 국민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련의 주장들이 이렇게보다는 금방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하면 집행부 측에서도 진행하기가 더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금방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보도가 되거나 표시지가 나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는 의회에서는 안 취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른 부분 그러니까는 집행부의 입장만을 그러니까 소식지에 실었다는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럼 의회의 입장도 의회의 의견도 싫고 집행부의 의견도 싫고 그거를 국민들께서 이게 옳고 그르다는 거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집행부의 의견만을 실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선희 의원님께서 군수께서 국민께 이제 사과를 하시려면 이래 주경이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어떤 편가름이나 편견 그런 거 없이 균형 잡힌 그런 오로지 국민들의 공간으로 빚어간다라고 집행부에서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아마 군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대안들을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부연으로 추가로 질문하면요. 네. 근데 아까 좀 전에 박선 의원님 그렇고 이제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 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알려서 발행을 하면 실형에 반영이 될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발행이 됐을 때 중단 전에는 집행부만 그 입장을 표명을 했고 의회의 입장에 대해 전혀 실지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의회 입장을 싫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팀장이나 중무관을 불러서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는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해서 계속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누이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했다고 안 하죠. 했다. 예. 이번 기회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소통이 돼서 편성이 발행이 될 때는 의회의 입장을 다시 충분히 고려해서 입장을 실어달라. 아니 저희 입장을 실어달라는 저희 입장을 실는 것도 저희는 싫어요. 싫고 오로지 그냥 어떤 거 없이 오로지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방향, 그다음에 군에서 돌아가는 상황, 그다음에 마을에서 일어났었던 일, 주민들께서 시나 수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소통의 공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다음에 정책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고 결론은 그게 다 군의 수장이신 군수님 홍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의회에서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의원님들이 뭐 5분 자유 발언이나 그런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어떤 반박 기사 같은 거를 소식지에 쓰니까 의원님께서 그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청부대 김희입니다. 지금 차량을 제가 봤는데 특정 의원님들 이렇게 이름을 거의 다 게시하고 이렇게 주차하고 운행하는 것도 봤는데 예산복구 대책위원회가 편집위원분들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일부는 위원님이 계시고 일반 국민이 계십니다. 그러면 편집위원 중에 예, 혹시 이 소식지를 제작하는 사업자의 관계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네요. 네, 예? 있어요. 그거 아시는 대로 좀 예, 한번 예, 설명해 예, 주시죠. 예. 김진권 의원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참 이해관계 없이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저렇게 앞장서서 차량에 보면 당의 표시 빨간색으로 김진권, 박선희, 파란색으로 김기도 의원, 또 무소속의 김영임 의원 이런 그 색깔론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럴까라는 것까지 해서 제가 그 의구심이 있어서 많은 이렇게 그 집행부의 자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 그런 부분인데 이해관계 없이 그 부위원장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라는 걸 해봐서 했는데 그 힐링 캠프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출판사는 근데 그 본인 명의는 아닌데 그 힐링 캠프가 얼마 많은 어떤 그런 그 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나 3년도에 23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24년도, 25년도 태안군 행정수첩을 제작을 했습니다. 행정수첩을 제작을 했고 또 거기에 보면 소식지에 대해서 디자인, 편집 용역 그렇게 해가지고 매달 198만 원씩 수령해 갔습니다. 198만 원씩.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없던 이러한 어떤 것이 생겼고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태안군에서 24년도 홍보 달력을 1200개를 해서 약 960만 원의 수의 계약을 했고 또 재무과에서 경열별 또 홍보물 달력해갖고 1920만 원어치 수의 계약을 했고 또 24년도 태안군청 간부용 수첩 제작을 347만 원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어떻게 23년도 11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그때부터 연말에 12월 달에 2024년도 한 달 만에 태안군 행정수첩을 했고 또 25년도 올해 것도 했고 참 이렇게 이해관계가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어떤 여성 사업자 우선순위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 부분 한 달 만에 이게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편집위원은 가세로 군수의 임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이사 온 지는 얼마 안 됐고 또 그런 분이 또 부위원장까지 하면서 또 이 부분에 앞장섰던 것이 왜 앞장섰냐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집행부한테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안군에 가세로 군수하고 친하면 먹고 살만하겠구나. 또 이 사람이 왜 여기를 이사가 언제 얼마 안 된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오자마자 이런 큰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정리 좀 하나 할게요. 예. 그럼 편집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예. 이 지금 이런 소식지나 이런 걸 제작하는 사업체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원면에 힐링이라는 출판사를
설립을 해서 갑자기 부각을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이 자료 아까 그거 복사해서 좀 주실 수 있어요? 예예 부여해서 드릴게요. 근데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일들이 이것은 참 특혜 중에 특혜. 아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지금 편집 비용으로 198만 지출했다는 게 편집 비용이에요? 그렇죠. 편집비. 예, 그렇게 외주를 줘서 그럼 거기에서 편집위원 역할은 뭐예요? 편집위원들 역할. 그래서 편집위원들이 여기 그렇게 해서 지금 편집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발출해야 되는데 또 다시 외주를 주어서 편집위원들 역할로 넘는 거예요. 주어서 이 편집위원들 회의만 하면 이 사람이 또 이분이 또 갔다가 다시 편집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편집위원들은 수당은 수당대로 수당 주고 나가죠. 편집비들 따로 또 예예예. 그 자료나 좀 있다. 예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안 국민 여러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세로 군수하고 친하게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진짜 없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정말 태안군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이렇게 기사화 좀 이렇게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소식지를 발행하느냐를 여쭤봤던 건데 저는 그 지자체에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소식지를 싣는지를 여쭤봤던 건데 그거 모니터링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봤어요. 보면은 상당 부분 기관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행정 같은 거. 마찬가지로 이제 그 태안군도 지나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군수가 자기 입장만 지나치게 싫어가지고 의회에 어떤 억지하는 이런 그 행위들을 하고 하니까 아주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리할게요. 지금 그 의회가 원하는 그 소식지 편집 방향 아까 말씀 주신 거 제가 다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책 방향이나 정책이나 국민의 정책이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아기자기한 소통의 공간 말씀하셨고 주민이 할 수 있는 정책 공부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싫어라. 그래서 의회에 대한 반박표만 쓰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개선한다면 추경의 과정에서 과정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조건부로 추경에 올라올 경우에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가요?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추경에 집행부에 올려도 그거를 저희 뭐 예산에 반영 안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부의장 얘기.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본 기자회견은 일부 민간 단체가 예산 복구위원회 뭐 이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추경에 어쨌든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가령 우리가 그 연말에 2024년도 본예산에 태안 소식지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손치더라도 집행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재편성을 할 겁니다. 그 편성이 옳다 그러면은 저희 의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승인을 하든가 아니면 또다시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으니까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또 그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도 보도자를 통해서 많이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본 기자회견은 그런 차원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가야 할 방향이나 또 의회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인해서 폄훼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부분 그거에 대한 것이
오늘 중요한 이 논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걸 항변하고 싶고요. 예산 관련 문제는 집행부의 편성 몫이고 그걸 심의하는 몫은 우리 태안군 의회 몫입니다. 향후에 그런 절차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슬기롭게 또 태안군에서 꾸려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예산이 올라와도 집행부 올라와도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면 그것도 그때 가서 심의해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정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돼. 군수가 언론인들한테 뭐 극악무도라든지 구태타라든지 이런 언어를 써놓고 또 이 편집 의원들이 사실은 정말 오히려 본인들의 실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삭감을 했으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우리들이 참 잘 이렇게 제대로 살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꼭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앞장을 서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군수가 제재를 하면 분명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군수가 같이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추경에 올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해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제적인 조건에 하에 아까 의장께서 얘기했듯이 사과에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소식지의 절차를 해서 사과부터 우선이 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요. 지난번 이거 언제요? 편집위원들이 기자회견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행이 가려고 그냥 이상하게 한다고 해서 딱 갔는데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그 현장을 봤는데 일단 우선 묻고 싶은 게 이게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인데 군의회 차원에서는 태안 소식지가 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이해관계 떠나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한다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소식지는 그동안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직 의원님들도 계속 발행을 해서 승인을 했고 저희 의원님들 또한 소식지는 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이어서 그럼 이런 얘기 보면은 2024년 7월달, 11월달에 48쪽, 4쪽, 10쪽에 의해서 근데 한옥에 대해서 반발 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저도 봤고 쭉 봤어요. 이것이 일방적인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에서 조금 엇나간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이 어떤 의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반박 기사처럼 이렇게 느껴졌다고 해서 그것을 찍어서 딱 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군위에서는 여러 차례 시정 명령이라고 할까 이런 게 안 된다라는 아까 말씀을 우리 군위장님께서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문서를 가지고 행정과 이 견장을 이해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라라든가 이것에 대한 사과문이라든가 반대되는 성명이라든가 반대되는 기사라든가 이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문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성명서라든지 그 반박 기사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한 건 없습니다. 대신에 관련 과장이 그 부서장을 불러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로 얘기가 오가는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근거로 남겨놓고 국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정확한 팩트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 모든 내용들이 솔직히 이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태안군 의회는 민주당이 많아서 사업을 하는 데나 모든 면에서 군수가 하자는 데는 그냥
별 문제 없이 잘 사업도 이행되고 그래서 반대에는 국민의힘당에서는 조금 이론을 제기하고 반대 이론을 내서도 그냥 묵살하고 지나갔다 이런 것이 거의 국민들이 대다수의 이견이었었어요. 이게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나 국민 입장에서 그걸 객관적으로 지켜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날 어떤 그 군의회와 군이 행정기관과 군위의 기능에서 소통의 부재라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이게 군의회 차원에서 행정기관으로 불러서 중간 입장에서는 해소시키고 있어 국민들에게만 알리고 우리 이랬습니다 알리는 대로 군수는 군수대로 여기 그 내용에 보면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얘기하면 기자들은 어느 쪽에다 대고 이 기사를 써야 됩니다. 기준을 잡지가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날 대책 추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여자 한 사람, 남자 한 사람이 위원장에 선출됐어요. 됐는데 제가 발언을 했어요. 기자 입장을 떠나서 이게 참석했으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이견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때 그 태안문화회관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몇천 명 모이니까 연명 받고 그리고 아까 그 차를 아까 우리 저 어느 기자분 얘기했는데 차가 여행이 갔더니 뒤에 뭐 이게 위원들 이름 적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별로 문자 날리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지 말고 집행위원이 선정됐으니까 국내에 가서 한 번 더 협의해서 추경도 할 수 있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반대 측의 그 여자분인가 봐요. 결정됐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일방적으로 처리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했는데 이 모든 게 아니 군의회 의장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이고 그런데 군수님하고 행정기관하고 얘기가 안 돼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자들에게 이걸 배포해가지고 아니 한강 기자님 자체가 지금 민주당 얘기하셨는데 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민주당 이전의 의원이고요. 국민께서 선출해 주신 각자의 의원님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의별 기구고요. 그래서 군수님은 국민께서 선출한 단체장이잖아요. 각 기관인데 서로 아무리 화가 나도 서로 의회를 존중해 주십사라는 근거에서 장을 떠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까지 한 거고 복구위원회가 그렇게 해서 평가르기 지금도 지금 이렇게 해서 민주당과 말씀하신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인데 이렇게 되면 의회 자체가 더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멈춰 주십사라고 한 거고 앞으로 추경 소식지에 관련해서는 여기서도 있었지만 그 방향성과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소통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여기 위원회 있었잖아요. 대책위원회하고 편집위원회를 바꾸는 대안 여기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걸 바꿨을 때 바로 잡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추후 저희 의원님들과 조례를 지금 살펴보고요. 충분하게 어떤 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소식지의 방향이고 편집위원회인지 그런 방향을 보고 저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기 질의응답은 여기서 끝내고 저기 있다가 개인적으로 있다가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느 연인지 아시죠? 그런
사전에 공개하면 돼요. 다음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기자님들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3시부터 예약을 해놨는데 앞 기자회견이 좀 길어져서 저희는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죠. 우선 이거 하나씩 이거 좀 나눠주세요. 고생하셨어요.